이 시간에는 의문사 후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나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 보내어서 의문문을 만들고,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는 일반 동사는 문장의 맨 앞에 가서 의문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 do, does, 그리고 과거일 때는 did를 이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어떤 것이 의문사인데, 의문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은 who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만들어 보죠. 너는 누구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who.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니까 who are you? 그렇죠?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이렇게 합니다. 자, 의문문을 만드는 공식. 비동사가 주어 you 앞에 와 있죠. 그리고 앞에 의문사 who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의문사가 먼저 오고,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주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who are you 그랬습니다. who are you. 그러면 who are you로 물어봤는데 yes라든지 no로 대답은 하지 않겠죠.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I am David. 나는 데이비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죠. 자, 일단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인데, 만나다 meet 시죠. 그런데 만났니라고 하는 거니까 만났니는 과거잖아요. 과거, 그죠? 그래서 meet의 과거, 그렇죠? meet은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의 과거. 그리고 뭐죠? 의문문.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did, 그렇죠? 이렇게 did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맨 먼저 와야 되니까 who, 그리고 did를 쓰는 거죠. did you, 그리고 만난다 meet. Who did you meet? 어제라고 하니까 yesterday. 물음표.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자, 여기에 과거라는 의미 뜻으로 여기 did를 써줬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그러면 did를 썼는데 여기는 meet이 또 과거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요 meet 자리에다가 또 과거라고 해서 met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요거 학생들이 조심해야겠습니다. 너는 어제 누구를 만났니?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나는 탐을 만났다. I. 자, 이번에는 did와 meet이 합쳐지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did는 물어보기 위해서 쓴 거죠. 물어보기 위해서 썼으니까 대답을 할 때는 did를 쓰지 않고 일반 동사만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did가 사라지면서 과거 모양을 제대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I met, 만났다. Tom. 나는 yesterday, 어제 탐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를 쓰는 거, who는 우리말로 누구 또는 누가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비동사를 쓸지 아니면 두 동사를 쓸지라고 하는 거. 자, 두 동사를 쓴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동사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일반 동사.
자, do라고 하는 거는 일반 동사가 뒤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동사를 쓸지 두 동사를 쓸지, 그렇죠? 두 동사는 do를 쓸지 does를 쓸지 did를 쓸지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너는 어제 누구랑 놀았니? 너는 어제 누구랑 놀았니? 그러면요. 의문문이 되기 전에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I played 누구랑 놀다 할 때는 with Tom. Yesterday는 쓰지 않겠습니다. I played with Tom. 나는 탐과 놀았다. 나는 탐과 놀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놀았는지 모를 때, 내가 누구랑 놀았는지 모를 때는 이 탐에 해당되는 부분이 who가 되겠죠. who. 탐에 해당되는 부분이 who가 됩니다. who. 자, 그러면 물어보려면 who가 맨 앞으로 가야겠죠. who가 맨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o. 자, 일반 동사 있어요. do를 써야겠어요. played 과거니까 did 써야겠어요. who did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you. who did you 놀다. play는 과거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play. who did you play. 그리고 with 남아있죠. with.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요 with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목적격,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목적격, 목적어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who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who는 목적격이 되면 whom 이렇게 됩니다. whom. 자, 그래서 앞에 올 때도 원래는 whom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whom did you play with?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원래. 그런데 whom 하는 것은 발음도 좀 힘들고 사람들이 whom을 who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whom이라고 목적어, 목적격의 형태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who라고 해도 맞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whom인데 여기는 who라고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왜? 원래 누구랑 논다. 내가 노는 대상, 대상이 목적어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어 형태, whom의 형태로 있다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는 whom인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사람들 습관에 의해서 who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who라고 하는 거다. 사실은 whom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치사가 의문사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자 해서 함께 올 수 있습니다. with whom did you play? with whom did you play? 이렇게 적으면요. 너는 누구랑 놀았냐라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따라왔죠. with가 따라왔죠. with가 따라왔으면 이때는 반드시 whom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who라고 했다고 해서 who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전치사가 떨어져 있으면 whom 해도 되고 who 해도 되지만 전치사가 함께 앞으로 따라왔을 때는 who 하지 않고 반드시 whom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 who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죠. 자, 그다음 누가 창문을 깼냐? 누가 창문을 깼냐라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누가 who. 깨다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에 깼느냐 하니까 과거죠. 그러면 브레이크의 과거가 뭐죠? broke. 불규칙 동사입니다. broke. Who broke the window? 그렇죠?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느냐? 탐이 창문을 깼어요. 탐이 창문을 깼어요. Tom
broke the window. 탐이 창문을 깼어요. 그렇죠? 탐이 창문을 깼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요 탐이라고 하는 게 주어죠. 자, 주어가 who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who가 문장에서 의문사인데 who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who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who를 주어로 썼더니 뭐가 없어요? 여기 위에서 볼 때는 who did you meet 할 때 주어는 누구입니까? you가 주어죠. 그래서 who는 주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do나 does나 did 같은 두 동사를 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who가 주어입니다. who가 주어일 때는 여기는 do하고 do나 뭐 does나 did, 이 경우는 과거니까 did,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who가 있으면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who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될 때는 바로 동사가 온다. 여기서 who가 주어인데 그 뒤에 do, does, did 같은 거를 막 만들어서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who 바로 동사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라 하더라도 의문문에서 항상 do, does, did를 쓰는 게 아니라 의문사가 이렇게 주어일 때는 바로 동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그죠? 자, 누구 하면 who죠. who. 누구의 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의 책이니, 누구의 가방이니 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죠. 소유. 그래서 who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아까 who의 목적어의 의미는 을 할 때는 whom이라 그랬죠. 자, who의 소유격은 whose가 됩니다. whose.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할 때 whose. 전에 선생님이 소유격 할 때 my는 혼자 올 수 없죠. my 뒤에는 반드시 어떤 book이라든지 이런 명사들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whose는 혼자 쓸 수 없겠죠. whose book 이런 식으로 whose book is this 이런 식으로 whose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그래서 who가 누구의 할 때는 whose, 그리고 그 다음에 book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whose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se is this book? Whose is this boo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이니? 이것은 이렇게 되고 whose is this book? 누구의 것이니? 이 책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hose is this book?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의문사 who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who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 who는 명사의 성질이 있거든요. 명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많이 외우기보다는 활용하는 것, 문장을 만드는 문장의 형태, 형식에 집중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일반적으로 의문사 who에 대해 살펴봤고, who는 문장 맨 앞에서 비동사나 그 뒤에 조동사
who를 데리고 오면서 의문문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who는 목적어로 쓰일 때 누구를 그렇죠? 누구와 이렇게 할 때는 목적격이 되는데 목적격은 whom이다. whom. 자, 그리고 주어로 쓸 때는 who가 주어로 쓸 때는 그 뒤에 do, does, did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who가 누구의의 의미를 가질 때는 whose라는 말로 쓰면서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 who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